한 달에 얼마 정도의 수입을 얻고 계신 거예요? 남편의 월급 3배 정도? 네, 월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걸 제일 궁금해 하세요, 항상.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경제부 김은정 기자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생 2막을 살고 있는 50대 부자 메이커 서미숙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찜질방 매점 이모 그리고 꼬마들 하원 돌보미 알바로 생활비를 보태던 53세 평범한 주부에서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지 3년 만에 30억대 자산가로 변신하신 우리 서미숙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정말 책에서도 봤는데 네. 정말 믿기지 않는 스토리입니다. 3년 만에 30억이라 그러면 종잣돈 얼마로 투자를 시작하신 거세요? 저는 종잣돈이 따로 없었고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대출 많은 집 한 채, 예. 대출이 반 이상 된 거.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자산 현황이 바뀌었나요? 지금은 그 대출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대출 없는 집 5채로 바뀌었고요. 저는 네. 이제 무인 카페 점주이기도 하고요. 네. 공간 대여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공간 임대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제 무인으로 하는 것들을 한 3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공간 임대라고 들어보셨나요? 한 달 살기 이런 것들로 해서 내가 내 집이 아닌데 다른 타 지역에 가서 사는 맞아요. 살아보는 그런 것도 하나 운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강의장 공간 임대를 하고 있어요. 남에게 빌려주는 거죠. 네. 제가 쓰기도 하고 남에게도 빌려주기도 하고요. 그럼 내가 놀 때도 꾸준히 이제 돈이 소득이 들어오도록. 네, 24시간 돈나무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 그럼 작가님 평범한 가정주부로 사시다가 네. 난 부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셨나요? 네, 저는 아주 절실한 그 동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딸아이의 눈물인데요. 저희 아이가 아나운서를 조금 꿈을 꿨어요. 네. 그런데 저희 아이는 이제 예체능을 전공해서 아나운서를 꿈을 꿨는데 그게 이제 계속 잘 안 되는 거예요. 취업이 조금 잘 안 되는 이유가 아마 부모의 무능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가 처음부터 떨어지면 이해를 하는데 점점 위로 올라가서 거의 최종 직전 최종 이럴 때 떨어져서 저는 이게 부모의 무능력이구나 부모가 그만큼 뒷바라지가 안 되는구나라는 의미에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근데 누구나 이제 독하게 마음은 먹을 수 있지만 그거를 현실로 이루는 건 참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작가님은 정말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성공을 하셨네요. 네. 원래도 재테크에 좀 소질이 있으셨던 건 아니세요? 아니요. 저는 재테크에 전혀 소질이 없고요. 저는 가계부도 쓰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도 집이 있어도 제가 바로 파는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실패도 한 3번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익을 크게 못 보시고 판 네. 경우들이 많으셨군요. 그러니까 차익을 보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서 그렇게 해서 판 적이 많아요. 얼마나 손해를 보셨던 적이 있으세요? 보통 1억 정도 봤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그 지인의 말만 듣고 투자를 했던 거죠. 제가 미술학원을 25년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미술 전공이라 재테크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쓰기 바빴죠. 그리고 욜로 생활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없는 데도 좀 쓰고 없는 데도 놀러 가고 없는 데도 조금 아이들 교육에 많이 좀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네요. 그 아들분 그리고 따님 이렇게 계시는데 따님이 예체능을 또 전공하셔서 그 사교육비도 굉장히 많이 드셨겠어요? 네, 저희 딸은 연극영화과 출신이고요. 아들은 야구선수 출신입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단시간에 빠르게 돈을 버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굉장히 부자를 많이 따라 했고요. 부자가 어떻게 되는가를 계속 몰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찾아보고 검색도 하고 책도 읽고 그런 식으로 했더니 부자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구나라는 거를 벤치마킹이라고 하죠. 그걸로 계속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개의 파이프라인을 조금 만들어냈습니다. 3년 만에요. 그렇다면 뭐 부자들을 따라다녔다는 건 어떤 분들을 주로 이렇게 따라다니셨다는 걸까요? 저희가 이렇게 너무 높은 부자나 크게 된 부자는 따라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앞에 가는 분들, 내 눈에 보이는 분들, 그래서 주로 강사님들을 좀 따라했던 것 같아요. 재테크 강사님들요? 네, 책을 보고도 따라하고 제가 직접 강의를 들으러 다니면서도 좀 따라하고요. 10개의 파이프라인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제 집을 이용했습니다. 제 예. 집을.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전세를 주고 전세를 주면은 대출을 갚아야 돼요. 예. 그럼 그 대출을 갚고
그 작은 전세금만 남아요. 예. 그걸 가지고 제가 지역을 옮겨서 네. 네, 다시 집을 샀어요. 그래서 어. 거기에서 대출을 또 일으키죠. 네. 그러면 대출은 똑같은데 집이 두 채가 됐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1년 만에 전 2번의 이사를 했거든요. 다시 부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네. 2번의 이사를 했는데 그 이사를 거기에 월세를 주고 다시 저는 작은 월세를 가는 거예요. 몬테크라고 합니다. 그거를. 작다 하면 평수가 얼마나 그러니까 20평대 초반으로 들어가죠. 줄이셨군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작은 평수를 가서 거기에서 나오는 월세보다 내가 내는 월세가 더 작아요. 네. 그렇게 보니까 그 사이에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월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그런 방법으로 조금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예. 그 후에 제가 집이 그렇게 해서 두 채가 됐잖아요. 예. 그 첫 번째 집에서 그 전세금이 올랐어요. 네. 그 전세금 오른 전세금을 가지고 네. 또 다시 이제 투자를 하고 또 네. 다시 투자를 하고 그 사이에 제가 열심히 종잣돈을 모은 걸 가지고도 또 투자를 하고 해서 5채로 만들었습니다. 갭 투자도 하신 건가요, 그러면? 네네, 갭 투자도 했죠. 그럼 네. 지금은 어떤 지역에 이제 5채가 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수도권에 3채 있고요. 서울에 1채 있고요. 강원도에 1채 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거는 공간 임대를 해서 바닷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네. 남을 빌려주는, 한 달 살기를 빌려주는 그런 것들. 그걸 한 달 빌려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역마다 조금 달라요. 네. 그런데 이제 제주도는 조금 더 비싸지만 강원도는 조금 더 저렴한데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와요. 한 달 네. 임대해주고 네네네. 받으시는 분.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떤 걸로 이제 확장을 하셨나요? 그렇게 이제 바닷가 공간 예. 임대에서 나오고 제가 네. 이제 무인 카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처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네. 저도. 그런데 무인 카페를 이제 지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무인 카페를 해보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강의를 들어요. 네. 그러니까 무인 카페라 함은 그 자판기 형태로 해서 24시간 네네네. 직원 없이 돌아가는 그렇죠. 그런 커피숍인 거죠. 네네네. 그죠? 그런 것도 그러면 한 달에 수익이 어느 정도나 들어오나요? 그거는 공간 임대보다 좀 수익이 좋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지금부터 성수기예요. 10월까지가 성수기예요. 여름이니까. 네. 그래서 보통 한 200 정도 나옵니다. 한 달에요? 네, 순수익이. 그 지역이 아무래도 좋은 곳이겠어요. 저희 집 앞이에요. 네. 혹시 어디? 저 수지구에 사는데 네, 집 앞에 그거는 가깝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매일 가서 청소를 조금 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하루에 1시간 정도 투자하시면 돼요. 관리를 해야 하니까. 네네. 그리고 또 남은 파이프라인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공간 대여라고 하는데요. 네. 내가 내 사무실로도 쓰고 예. 남을 빌려주기도 해요.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쏠쏠하게 괜찮습니다. 그럼 어떤 용도로 많이들 쓰나요? 그 주로 대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회의하는 거에 많이 쓰고요. 공부 스터디룸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의도 하고 하는데 장소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10분 정도? 네, 그런데 이제 강남역에 있다 보니까 네. 수요는 꽤 괜찮습니다. 그거는 이제 수입이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에게 소소하게 수입을 주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거 할 때 네. 월세가 저렴해야 돼요. 그렇군요. 네, 무인 카페 같은 경우는 월세 50만 원에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50만 원짜리를 구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네. 근데 50만 원 정도 하는 월세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강남역 월세도 50만 원입니다. 그런 곳이 있나요? 네, 찾으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3번 정도 실패를 했잖아요. 예. 그 후에 저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발품을 팔고 부동산을 매일 들여다보고 전화도 매일 하고 해서 이 지역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남들은 강남역 하면은 거의 뭐 100대, 200대 이렇게 네. 하시는데 50만 원대도 있습니다. 찾으면. 그러니까 발품을 굉장히 많이 팔고 네. 상권 분석을 해야 하나요? 좀 어떻게 찾나요? 저는 그런 이제 매일 들여다봐요. 네이버 부동산도 들여다보고 네. 호갱노노나 그다음 부동산 지인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네. 실제로 네이버에 없는 매물들이 부동산에 가면 많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발품을 팔아야 돼요. 친해져야 되겠네요. 네네네. 중개사분이랑. 네. 일을 해야 되는 파이프라인은 말 그대로 콘텐츠 운영. 제가 했던 방법을 남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강의를 나가죠. 네. 그러니까 외부 강의에서 들어오는 강사료. 그리고 저는 블로그를 씁니다. 블로그를 네. 지금 4년째 쓰고 있어요. 근데 블로그도 돈이 돼요. 그렇습니까? 네, 블로그를 매일 쓰면은 블로그에서도 애드포스트라고 해서 돈을 줘요. 네. 그래서 그런 돈도 좀
제가 쓰기만 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네. 매일 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앱테크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예. 재테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 그런 거 가지고 돈을 벌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하지 않아도 되는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저희 이제 작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세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조금 많이 하거든요. 그런 강의들을 가지고 녹화본으로 만들어서 판매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파이프라인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금융 투자를 하죠. 네, 배당주 투자라든가 그러면 그게 달러로 나오기 때문에 전 이제 미국 배당주를 하니까 네. 그것도 쏠쏠하게 네, 괜찮고요. 저는 이제 금융 투자를 사실 거의 다 해요. 비트코인도 하고요. 정말요? 네. 저는 이제 공모주 같은 것도 하고요. 네.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거라면 조금 다 했던 것 같아요. 부지런하게 다 하고 네. 계시는군요. 그럼 지금 10개의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한 달에 얼마 정도의 수입을 얻고 계신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그걸 제일 궁금해 네. 하세요. 항상 남편의 월급 3배 정도 네, 벌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네. 월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연을 하기 위해서 뭔가 그 바탕이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계기로 이렇게 그 길이 열렸나요? 저는 처음에 제가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강사를 찾고 멘토를 찾고 네. 있거든요. 그러면 그 멘토를 만들어요, 저는. 아. 네, 제가 따라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분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네.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제가 1등 하면 돼요. 열심히 해서 그 MVP를 탄다거나 그냥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그분의 눈에 들어서 네, 저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분의 커뮤니티에 가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었어요. 어떤 수업들을 듣고 MVP를 하셨는지 그런 게 네,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제일 처음에 들었던 거는 블로그였어요. 네. 네, 블로그를 써라 하고 아.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니까 저는 그냥 그 블로그의 특강을 먼저 조금 들었고요. 예. 네, 그 다음에 했던 거는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그래서 네. 부동산의 뭐 초급이나 또 중급이나 경매 수업이라든가 토지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듣고 난 후에 저는 이제 투자를 했죠. 근데 투자할 때 돈이 없으니까 방법이 어떡하지 나는 투자하는데 돈이 없어서 했다가 저는 이제 독서를 많이 했거든요. 무작정 읽었던 것 같아요. 재테크 서적이나 자기계발서 이런 네네, 것들요. 그것만 무조건 읽었어요. 근데 딱 2권의 책을 딱 네. 읽고 이거다. 아, 그게 있었습니다. 맞는 걸 찾으셨군요. 네, 그게 뭐였냐면 노후를 위해 집을 이용하라와 실행이 답이다. 네. 노후를 위해서 내 집을 이용해야겠구나. 예. 그리고 이거 바로 실행하자라는 거에 제가 이제 딱 꽂혔는데 마침 부동산 강사님이 제가 가고 싶은 그 동네를 딱 얘기했더니 나쁘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실행을 했죠. 정말 말씀 들어보면 발로 뛰어서 정말 부지런하게 해서 얻어내신 결과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체력이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50대 이상 분들은 체력이 없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체력은 없어서는 안 되는 거,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걸 좀 하셨나요? 바디 프로필은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이지 않았나 싶어요. 네. 저 이제 마라톤을 한번 뛰어보려고 예. 5km 마라톤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살이 조금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살이 빠지는 거 보니까 나도 그 바디 프로필 한번 찍어보고 싶다. 그런데 제가 혼자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게 찍어보고 싶다라고 말로만 하고 이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저희 남편이 같이 찍을까라고 어머. 이야기를 해서 같이 하게 됐고 그러니까 저희 딸부부도 우리도 할게요 하면서 넷이 찍었습니다. 가족이. 네, 그래서 조금 수월했어요. 가족이 같이 하니까. 정말 대단하세요. 네, 그걸 한번 했는데 제가 한계를 좀 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저는 지금도 4년째 새벽 기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새벽 처음에는 4시에 일어났었어요. 와. 그 4시는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님 예불 드리는 시간 아니냐고. 네, 그런데 저는 그 시간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네. 그때는 찜질방 매점 이모를 하고 있었고 7시까지 출근을 해야 됐고 시간에 가용되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제가 원칙을 하나 좀 정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2시간의 규칙이에요. 네. 그 2시간에 내가 가장 하기 싫은 거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거 그거 먼저 해야겠다. 그게 뭐였냐면 전 독서와 운동이었어요. 독서도 싫어했고요. 네. 운동도 싫어했어요. 그 2가지를 2시간에 매일 그걸 꾸준히 했더니 제 인생이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작가님께서 말씀해주신 10개의 파이프라인 중에서 저는 네.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무인 창업이 가장 솔깃한데요. 네네. 근데 이런 거 하려면 정말 뭐 목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막연하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소자본 창업인데요. 그 무인 창업이 사실 무인 카페는 그래도 조금 목돈이 들어요. 한 5천 이상. 그런데 1,000만 원 정도 안 되게 드는 것도 있어요. 그런가요? 네, 제가 하고 있는 공간 임대. 네. 그거는 500의 보증금이에요. 그리고 제가 들였던 돈은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800만 원 가지고 이런 공간을 좀 꾸밀 수 있고 또 조금 더 드린다면 무인 아이스크림과 편의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편의점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시중에 있는 편의점이 아니라 무인 편의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아이스크림과 미니 편의점 비슷하게 해서 그건 한 3천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작가님 요즘 강연 다니시면서 네. 이제 작가님 같은 50대 중년층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전파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좀 어떤 강연, 어떤 말씀들 많이 나눠주고 계세요? 저는 50대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라고 일단 무조건 얘기를 하고요. 50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합니다. 50대에 시작해도 진짜 돼? 라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만의 달란트를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걸 찾으려면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네.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요즘 행복한지, 내가 요즘에 힘든 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되면 내가 나에게 내가 정말 잘하는 게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이제 본인이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확신이 생깁니다.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100만 원 더 버는 삶 이런 삶을 조금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업은 본업대로 하고 네, 그리고 100만 원 정도의 부수입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분들이 조금 부러워하시고 하시죠. 그렇게 하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리고 덕업일치라고 있어요. 덕질과 직업이 일치하는 거. 그러니까 네. 내가 좋아하는 거를 직업식으로 이렇게 조금 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거는 되게 재밌거든요, 사람들이. 그럼 또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그 좋아하는 게 뭔지, 그런 걸 찾을 때는 그 강점을 찾으면 돼요. 그게 너무 어렵다. 그럼 멘토를 찾아서 같이 상담을 하거나 혼자 못 찾을 수도 있으니 그러네요. 그렇게 멘토를 찾아서 상담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서미숙 작가님과 함께 50대에도 부자 될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기대해 주세요.